안녕하세요. 밑도 끝도 없는 데모 찰스테디의 백문이 불여일 데모 찰스테디입니다. 오늘은 에제 파스 기반 서비스의 대표 주자인 앱 서비스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에제 앱 서비스는 파스 기반의 이 웹 응용 프로그램들을 호스팅하기 위한 HTTP 기반 서비스입니다. 에제 앱 서비스 기반의 이 웹앱들은 다양한 언어하고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NET이라든가 .NET 코어, 자바라든가 루비, 노드라든가 PHP, 파이썬 등등 이제 본인이 선호하시는 언어로 개발하실 수 있고요. 파워쉘이라든가 배치 스크립트도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윈도우와 리눅스 환경 모두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관리되는 풀 매니지드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별다른 수고스러움 없이 보안이라든가 로드 밸런싱, 오토 스케일링 등등의 운영 환경을 위한 고가용성이라든가 고운영성을 함께 지원해주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파스 서비스들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죠. 사용자들은 단지 이제 적절한 가격대의 가격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파스 서비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ALMS, 이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 프로세스를 지원해 준다는 건데요. 이 강력한 애플리케이션의 기능뿐만 아니라 애저 데브옵스라든가 GitHub, 혹은 비트버킷 같은 코드 리포지토리하고 연동은 물론이고요. 데브옵스 기능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CI/CD를 위한 파이프라인, 디플로이먼트 슬롯 같은 데브옵스의 배포 전략을 위한 기본 기능까지 모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브옵스 구성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수고스러움도 없이요. 대표적인 전형적인 파스 서비스이기 때문에 파스의 장점을 모두 다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이 앱 서비스 웹앱인 것 같습니다. 웹앱은 앱 서비스 플랜이라고 하는 책상 위에서 운영이 됩니다. 앱 서비스 플랜은 서버리스를 대표하는 서비스로 서버가 없는 서비스가 아니라요. 관리할 필요가 없는 서비스를 말하는 건데요. 이 앱 서비스 플랜이 바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서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앱 서비스 플랜 위에 웹앱 몇 가지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웹앱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웹앱을 입주하기 위한 리소스 그룹, 논리적인 가상의 방엔 리소스 그룹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이 서버리스 서비스를 대표하게 될 앱 서비스 플랜을 먼저 구성하고, 이 웹앱의 베이스먼트가 될 앱 서비스 플랜을 먼저 구성하고, 그리고 웹앱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웹앱을 만들면서 약간 곁다리 형식으로 앱 서비스 플랜을 구성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형식을 좀 찾아서, 우리 이제 아카데미컬하게 내용을 보고 데모를 하고 있으니까 우선 순서적으로 앱 서비스 플랜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우리가 구성하려고 하는 웹앱들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는 과정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리에이트 리소스 들어가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를 우선 검색. 우리는 앱 서비스 플랜이라고 우선 검색해 보겠습니다. 앱 서비스 플랜이라고 검색해 보도록 하고요. 새로운 앱 서비스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 앱 서비스 플랜이 입주하게 될 방을 지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우선 네이밍 컨벤션은 자기 개인의 약자, 방 번호, 그리고 서비스 약자 형식으로 한다고 제가 다른 데모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도메인 내에 있는 네임 컨벤션에 따라서 네이밍을 하는 것이 좀 더 아름답겠지만, 우리 과정 진행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영상에서 진행 중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만들거나 다양하게 만들거나 벌크 만들 거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클라우드에서 만드는 서비스는 유니크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고려사항을 좀 줄이기 위해서 계정에, 방 번호에, 그 다음에 서비스 약자 형식으로 네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성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다만 여러분이 만드시는 것을 제가 만든 것과 좀 매칭하셔서 기억만 해두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방 번호 지정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게 될 서비스, 앱 서비스 플랜에 대한 이름도 함께 지정하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 개인 계정에 방 번호에 앱 서비스 플랜을 지정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한 선택지가 있는데, 관리할 필요가 없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서버는 존재한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구성하게 될 이 앱 서비스 플랜은 하나의 관리할 필요가 없는 서버긴 하지만 서버긴 서버예요. 그래서 어떤 형식의 서버를 선택할지에 대한 선택지가 있는데, 현재는 지금 윈도우냐 리눅스냐의 선택지가 있긴 한데, 예상컨대 아마 곧 조만간 아마 윈도우와 리눅스에 대한 선택지는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서는 이 윈도우 내에서 리눅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리눅스 커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리눅스와 동일한 어떤 커맨드, 서비스,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로 진행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참여해 보시게 되면, 둘러보시게 되면은 이 관련한 윈도우 WSL이라는 이름으로 윈도우와 커널을, 리눅스를 좀 합하려고, 통합하려고 하는 약간 시도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제가 단언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조만간 아마 윈도우와 리눅스는 아마 이 선택지는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도 사실 나봐야 알겠죠.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고, 좀 고무적인 부분은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현재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가장 큰 컨트리뷰터 기부자는 쉽게 말하면 비용을 대는 회사 중에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알고 있어서 아마 더욱더 의미 있는 아마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리전은 늘 그렇듯이 이스트 웨스트로 구성하도록 할 거고요. 미국 동부투로 구성하도록 할 거고, 이건 특별한 의미는 없고, 공부하는 과정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모든 서비스가 다 GA 되어 있는, 리미테이션 걸린 것이 없는 해당 서비스를 선택하게 될 거고요. 프라이싱 티어는 앞에 이제 설명 간단히 드렸지만, 우리가 구성하게 된 이 앱 서비스 플랜은 쉽게 말하면 좋은 건 좋고 싼 건 싼 겁니다. 하나의 책상과 같은 이 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좋은 걸 선택하시게 되면, 예를 들면 같은 가상 머신에도 웹앱을 5개만 설치할 수밖에 없다든가, 좋은 거 쓰면 10개, 20개, 30개를 구성한다든가, 혹은 좀 저렴한 거라면 이 웹앱을 예를 들면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에 대한 몇 가지 기능들을 쓸 수 없다거나, 혹은 쓸 수 있다거나, 혹은 오토 스케일링을 쓸 수 없다거나, 쓸 수 있다거나, 약간 그런 식의 흔히 우리 예상하는 그 범위 내의 가격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잠깐 한번 들어가 보자면요.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우선 데브와 테스트 레벨의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션 있고, 아이솔레이트라고 격리 형식의 그 가격 단계가 있는데요. 우선 데브 테스트는 말 그대로 데브 테스트고, 가장 저렴한 것은 공짜로 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늘 그렇듯이 싼 건 싸고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벌크로 그냥 한번 돌려보고 확인하는 수준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떤 서비스를 구성해서 대곡의 B2B든 B2C든 뭔가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목적이라면 최소 프로덕션에 2레벨 정도는 선택지를 선택해 주셔야지. 예를 들면 여기 좀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윈도우라면 최소한 개발 단계에 S1 이상은 선택해 주셔야지만 운영을 쓸 수 있다. 왜냐면 여기는 프로덕션 정도의 레벨에서 정도 돼야지, 아래쪽에 보시면 운영 환경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오토 스케일링하고 그리고 스테이징 슬롯이라는 이런 것들이 지원되기 때문에 꼭 반드시 운영 환경이라면 프로덕션 이상의 레벨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동일한 프로덕션 그 티어 안에서 예를 들면 CPU라든가 메모리의 가격별로 차이가 있는 거, 이 안에서의 기능은 대부분 다 흡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래쪽에 대부분 다 비슷하고요. 아예 데브 테스트전 된 단계로 아예 티어가 바뀌게 되면 아예 지원하고 있는 기능 자체의 영역이 아예 달라지게 됩니다. 최소한 프로덕션 정도의 레벨로 선택, 기본값이 이제 S1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레벨 정도 선택하면 제가 볼 때는 무난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이 S1, 프로덕션 S1 정도로 그대로 선택하도록. 리눅스하고 윈도우가 좀 약간 선택지에 이름이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리눅스 구성한다면 스탠다드 S1 정도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돌리는 무방하겠다 정도 수준의 그 대부분의 운영 환경에 필요한 기능도 다 지원하고, 약간 캐파시티에 대한 차이지만 있으니까 스탠다드 S1 정도 무난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태그에서는 비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좀 센스 있게 항상 태그는 최대한 다양한 내용을 담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제 해당 서비스를 특정한 분류나 기준으로 검색하거나 분류하거나 점검할 때 태그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리뷰 크리에이터 가셔가지고 우리 앞에서 선택했던 선택지, 우리가 선택했던 항목들이 잘 선택이 되는지 확인하고 크리에이트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 배포가 완료될 거고요. 자, 일단은 실제 우리가 이제 만들게 될 웹앱, 우리 본래 목적인 웹앱을 서비스하게 될 앱 서비스 플랜을 먼저 구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 앱 서비스 플랜 위에 실제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서비스하게 될 웹앱을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트 리소스에 들어가셔서 웹앱을 검색해 보도록 하고요. 웹앱 검색을 통해서 새로운 웹앱을 한번 구성해 봅니다. 방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01RG 하나밖에 없죠. 만들기밖에 없으니까 RG 이 방에다가 입주시키면 될 것 같고, 웹앱은 말 그대로 웹앱이기 때문에 기본 웹 URL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네이밍하게 되는 이름, 계정의 방 번호의 웹앱 1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어떤 이름으로 주셔도 상관없겠지만 우선 계정 이름의 방 번호의 서비스명의 넘버링까지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요 주소가 뒤쪽에 우리가 생성하고 난 뒤에 이제 접속하게 될 주소가 될 것으로 딱 봐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죠? 그 다음 퍼블리시가 있는데요. 퍼블리시 항목에 코드하고 다크 컨테이너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이 웹앱에 우리가 서비스를 배포할 때 아래쪽에 런타임 스택에 선택하는 이 코드로 배포할지 아니면 우리가 말하던 컨테이너를 서비스하게 할지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애저에는 이 컨테이너를 서비스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지금 보고 계신 웹앱 컨테이너, 두 번째가 애저 컨테이너 인스턴스, 세 번째가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 크게 이 세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컨테이너는 웹앱 컨테이너도 기본 서비스할 수 있고, 여러분들 운영하시는 이 컨테이너 이미지가 웹 애플리케이션이라면 더욱더 가장 심플하게 프로비저닝 하는 과정 없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웹앱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우선은 뭐 컨테이너를 서비스하는 건 뒤쪽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우리는 코드를 선택하도록 하고, 런타임 스택은 .NET 코어 3.1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무엇을 선택해도 상관없긴 하겠지만 우선은 간단한 확인을 위해서 .NET 코어 3.1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노드라든가 혹은 자바, PHP, 파이썬, 루비 같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이미 우리가 이제 뒤쪽에 선택하게 될 앱 서비스 플랜 이미 선택을 해두긴 했지만, 우리가 만약에 리눅스 베이스를 서비스 선택한다면 ES2, 현재 해당 위치에 미리 생성해둔 앱 서비스 플랜이 아마 기본 선택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물론 이걸 쓰기 싫다면 새로 뭘 만들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우선 우리가 앞에 만들어놨으니까 관리할 필요가 없는 서버를 만들어 두고 거기다가 지금 우리는 이 웹앱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코드에 대한 스택은 .NET 코어 3.1로 구성할 거고요. ES2에 생성하는 이런 옵션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모니터링 넘어가도록 하고요. 서비스를 만들고 나면 제일 궁금한 게 이 서비스가 잘 돌아가는지, 얼마나 쓰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걸 텐데요. 에즈에서 그런 애플리케이션의 인사이트를 수집해 주는 도구가 말 그대로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는 선택을 해도 되고 지금 과정에서는 안 해도 되지만 일단 만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노로 하도록 하고요. 물론 실제 운영한다면 yes라는 것이 좀 더 센스 있는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그죠? 노로 하고, 태그는 일단 앞에 봤던 스테이징은 데모고, 오너는 저거나 테란이라고 적당하게 선택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선택했던 선택지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을 하고, 그리고 리뷰 앤 크리에이트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앱 서비스 만들었고, 그리고 그 앱 서비스 플랜을 만들었고, 그 앱 서비스 플랜 위에 구동되는 웹앱, .NET 코어 3.1 베이스의 웹앱도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서비스는 만들어질 거고, 예상했듯이.
자, 만들어진 서비스를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리소스 그룹으로 들어가시고요. 01번 방, 여기에 현재 우리가 생성한 앱 서비스 플랜, 그리고 웹앱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항목에는 뭐 다양스럽게 우리가 앞에 생성한 앱 서비스 플랜도 잘 만들어져 있고요. 앱도 잘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웹앱으로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요. 웹앱을 들어가보면 처음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웹앱이죠. 웹앱이기 때문에 웹 URL이 기본 따져 있습니다. 해당 이 웹 URL을 먼저 개요 부분 오버뷰에서 한번 따보게 되면 접속이 잘 되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아직 빈 박스긴 하지만 아마 기본적으로 접속은 잘 될 것 같고요. 아직 서비스가 구동되거나 돌린 건 없긴 하지만 해당 서비스의 기본 페이지가 지금 현재 잘 뜨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웹앱을 만들고 있는데 처음에 확인해야 될 것은 이미 우리가 그렇게 구성해 두긴 했지만 컨피그레이션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가 선택했던 선택지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해주고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 세팅해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 구성을 할 때 구성값들에 대한 설정치, 뭐 지금 설정된 건 현재 없지만, 그리고 해당 항목들에 흔히 쓰여지는 뭐 DB 커넥트 스트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크릿 관련 정보들도 여기 두면 안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선택지에 항목이 있고요. 제너럴 세팅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보면 우리가 생성하기 전에 우리의 웹앱의 특성을 선택했던 뭐 .NET 코어 특성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플랫폼 관련한 설정들이 존재한다는 걸,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디폴트 다큐멘트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 문서, 현재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요 문서가 요 문서거든요. 호스팅 스타트.html인데 좀 더 우선순위가 높은 뭐 default.html, HTML, ASP, HTML, index.html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 요게 있으면 요거, 요게 있으면 아니고 요게 없으면 요거, 요게 없으면 요거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죠. 이게 아마 선택지가 가장 낮은 파일이 이제 hosting start.html인 것 같고, 좀 이게 뭐 고무적인 내용을 한번 보자면 여기 default.asp라고 놀랍게도 아직 액티브 서버 페이지의 기본 페이지가 아직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 ASP도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액티브 서비스도 서버 페이지도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가 모른다면 뭐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자, 그리고 이제 패스 매핑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이것도 웹앱이기 때문에 웹앱 내에 여러 가지 디렉토리 구조를 가지게 될 건데, 얼추 봤을 때 피지컬 패스가 사이트 밑에 따따따 루트라는 거, 이 위치가 현재 웹페이지의 루트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웹앱의 물리적인 디스크 위치, 이곳이 현재 이 웹앱 이 페이지의 루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기본 컨피그레이션에서 한번 구성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웹앱을 만들었다면 우선 웹앱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 겸해서 우리 웹앱에다가 코드를 한번 배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웹앱을 구성하고 난 뒤에 뭐 거창하게 뭐 CI/CD를 얘기 나누고 데브옵스를 얘기 나누고 뭔가 좀 아름다운 형식의 배포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파일 카피인 것 같아요. FTP를 혹은 SMP 프로토콜을 통한 파일 카피가 가장 쉬운 형식의 배포 채널일 것 같은데, 파스를 대표하고 있는 웹앱은 다양스럽게도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위한 기본 배포 파이프라인들이 판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배포 채널을 갈 수 있는 FTP도 이미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코드 샘플로 이 FTP 경로를 통해서 한번 가볍게 한번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배포 FTP 정보에 대한 그 기본 설정 정보는 여기 다 있긴 한데요. 실제 접속을 위한 주소 확인을 위해서는 여기에 디플로이먼트 센터에 가서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기 잠깐 들어가 보게 되면 디플로이먼트 센터에 현재 이 웹앱의 배포 채널로 쓸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항목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웹앱에 배포할 수 있는 배포 채널로서 디플로이먼트 센터에 가보게 되면 대략을 보면 아마 애저 리파지토리는 애저 데브옵스에 있는 리파지토리를 쓰거나 GitHub을 쓰거나 비트버킷을 쓰거나 로컬 깃을 구성해서 직접 원격 로컬 깃을 구성하거나 혹은 원드라이브나 뭐 드랍박스 굉장히 다양한 형식의 배포 채널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선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는 FTP를 통해서 가볍게 코드를 배포해 보도록 할게요. FTP를 접속해 보게 되면 이쪽에 대시보드로 접속하시고요. 이쪽에 FTP를 선택하고 대시보드로 접속하시면 해당 이 FTP, 기본 구성되어 있는 FTP에 접속 관련한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FTPS 주소에 대한 경로, 그리고 사용자 정보, 그리고 비밀번호까지 이렇게 복사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여러 가지 FTP 프로그램 아무나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파일질러라는 것을 좀 선호하고 있는데요. 제가 파일질러를 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일단 파일질러 FTP는 공짜고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파일질러도 마찬가지로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어서 윈도우도 마찬가지고 리눅스나 맥에서도 동일한 UI, 동일한 오퍼레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좀 오래된 좀 이렇게 오픈 소스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기 있는 FTP 클라이언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우선 경로를 먼저 복사해 두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용자 이름도 복사해서 붙이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도 함께 복사해서 붙여서 접속을 해보도록 합니다.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제 예상했듯이 현재 있는 이 웹앱에 일단 배포 채널로서 열려 있는 FTP로 접속하게 되고, 우리 아까 기본 컨피그레이션에서 봤던 사이트 밑에 따따따 루트, 이쪽이 아마 이 따따따 루트가 바로 아마 웹사이트의 루트가 될 건데, 가장 우선순위가 낮았던 호스팅 스타트.html이 지금 하나만 달랑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얘가 바로 이 웹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왕 우리가 작업해 보셨으면, 접속해 봤다면 기본 페이지 정도는 한번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높았던 default.html 하나 만들어서 여기 한번 배포해 보도록 할게요. 파일은 적당하게, 지금 큰 의미 없는 거기 때문에 적당하게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이거는 default.html로 구성해 보도록 할 거고요. 해당 파일을 편집하도록 합니다. 메모장에서. 내용은 별다른 걸 담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해당 파일이 편집됐다는 것 정도, 흔적만 남길 정도 수준만, 바디 태그도 없고 HTML 태그도 없고 기본 내용만, 혹이라도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서 화려한 내용을 담지는 않았고요. 화려할 것도 없지만 해당 파일을 그대로 해당 위치로 백드랍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haha.ysh 01 웹앱 1 루트의 기본 페이지가 배포가 됐고요. 잘 배포가 되는지 확인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접속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더 높았던 기본 페이지가 아마 먼저 뜨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FTP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배포 채널을 구성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항상 맞아서 애저 리파지토리라든가 혹은 GitHub 같은 거, 혹은 비트버킷 같은 것들을 잘 연계해서 사용한다면 더욱 더 아름다운 이 CI/CD를 구성할 수 있을 거고요. 그것도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애저 웹앱은 로컬 깃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외부 도구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 내부적으로 로컬 깃 리파지토리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로컬 깃을 구성해서 우리 협업을 위한 환경 구성도
기본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Git 리파지토리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이 Azure DevOps라든가 GitHub 같은 서비스와 연계해서 뭐 PR을 구성한다든가 혹은 코드 리뷰를 구성한다든가 어프로벌 프로세스를 구성해서 제대로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뭐 1인 개발자 같은 경우는 코드 리파지토리만 써야 된다 라는 환경일 때 좀 편하게, 물론 이제 GitHub라든가 Azure 리파지토리로 편하게 쓸 수 있긴 하겠지만 조금 더 편하게 웹앱 내에 있는 코드 리파지토리를 Git 코드 리파지토리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Git을 똑같이 한번 구성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동일하게 로컬 Git 선택하고 Continue에 앱 서비스 빌드 서비스를 선택하시고요. 피니시 하게 되면 이번에는 FTP를 통한 배포 채널뿐만 아니라 로컬 Git을 통한 Git 리파지토리 구성까지 함께 지원해 주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접속할 수 있는 기본 위쪽에 보면 디플로이먼트 크리덴셜 쪽에 들어 보시게 되면요, 아까 FTP와 동일하게 내가 접속하게 될 Git URL에 대한 정보, 그리고 사용자 정보와 그리고 비밀번호까지 이렇게 제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로컬에서 원격 코드 리파지토리를 클론 따서 로컬에서 작업하고 git add, git commit, git push 같은 작업으로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로컬에다가 폴더를 하나 구성해서 한번 클론 한번 따볼게요. 그냥 C 밑에, 자, 그럼 로컬에다가 Azure Demo라는 폴더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가 진행하는 데모들을 모으는 폴더로 한번 진행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금방 있었던 요 git을 클론을 따서 한번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위치에서 뭐 커맨드를 띄울 때는 여기 명령창에서 cmd라고 내비게이션 창에서 cmd라고 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뭐 아직까지는 뭐 현재 데모 폴더는 아무것도 없을 거고요. 로컬 git에 대한 경로를 일단 따두도록 하고 git clone 해서 해당 경로를 따도록 합니다. 이 계정과 비밀번호와 계정을 묻게 되면 오른쪽에 있던 요 계정, 요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될 것 같고요. 복사해 두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도 복사하고 이렇게 클론을 따두도록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빈 박스이기 때문에 우리 아까 앞에서 만들었던 뭐 default.html 정도 파일까지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은 요 파일밖에 없고요. 이런 파일들을 편집하기엔, 로컬에서 편집하기에는 뭐 직접 이렇게 뭔가 도구를 뭐 메모장으로 편집하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스마트하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도구를 통해서 편집하는 것도 뭐 좀 더 센스 있는 작업일 것 같고요. 해당 파일을 편집해보게 되면 요번에 기존에 이제 This is web app 요걸 갖다가 뭐 둘둘둘로 유치하긴 하지만 제목 정도만 좀 가볍게 바꾸도록 하고 컨트롤 Z를 통해서 이제 터미널 열어가지고 현재 Git에 대한 변경사항들, 뭐 디폴트.html 요거밖에 바꾼 게 없죠. 딴 거 바뀐 게 특별한 게 없고, 물론 우리가 여기다 대단한 코드 작업이라든가 뭐 좀 더 대단한 작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배포 채널에 대한 확인 정도만, Git 리파지토리 배포 채널의 확인 정도만 진행할 거니까 가볍게 HTML 정도 수정하고 한번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it add, git commit 하고 이거는 뭐 타이틀 정도 수정했다고 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dit 타이틀 정도로, 그 다음에 작업을 다 했으니까 원격지로 서비스를 해당 코드의 커밋 사항들을 이제 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로컬에 작업했던 파일들을 이제 원격지로 주르륵 이렇게 올리면 이제 변경된 파일들 내용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긴 리파지토리 정도 하나 가벼운 수준으로 구성해 두게 되면 이제 해당 이 웹앱은 아마 저그 테란 프로토스 여러 명의 개발자 엔지니어가 같이 협업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이 환경들을
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런 웹앱에 이런 배포 채널로서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지, 사실은 이왕 이 디플로이먼트 센터를 통해서 제대로 배포 채널을 구성한다면은 아무리 그래도 이 그 로컬 깃을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깃허브를 쓰거나 혹은 애저 데브옵스와 연계하는 것이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배포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소스를 이렇게 뭐 정상적으로 배포했다면 저거 테란 프로토스가 협업할 수 있는 환경도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뭔가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은 이 웹앱이라는 이 서비스가 만약에 운영 서버라고 한다면, 운영 서버라는 전제를 깐다면은 지금 저거 테란 프로토스가 운영 서버에 바로 코드를 배포하고 있는 그 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뭔가 좀 아름답지 않다. 그래서 이 웹앱은 이렇게 운영 서버 목적으로 쓰여진다고 한다면은 바로 배포되지 않고 한번 점검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배포를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디플로이먼트 슬롯이라는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디플로이먼트 슬롯을 들어가 보게 되면요, 현재 기본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스테이징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다가 우리는 또 다른 슬롯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스테이징이라고 하는 슬롯을 하나 추가해서 우선은 스테이징 슬롯에 먼저 배포하고, 우리 뭐 팀장님이라든가 뭐 테스트들, 베타 테스트들, 일부 고객들에게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제대로 운영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정도면 배포해도 되겠다라고 승인이 다 떨어진다면 그때서야 해당 그 스테이지에 있는 모듈들을 그대로 운영으로 엎어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더 이제 아름다운 표현을 하자면 수합을 진행하면 될 건데요. 이런 배포 전략에 있어서 충분히 고민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롤백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디플로이먼트 슬롯에 이 추가적인 슬롯은 단순하게 그 배포를 위한 스테이지를 위한 스테이지뿐만 아니라 롤백을 위한 전략도 함께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바로 운영 서버로 배포되는 것이 좀 불편해 라고 한다면 우리는 중간에 한번 점검하고 배포할 수 있는 이 스테이지, 뭐 QA 스테이지 혹은 뭐 데브 스테이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스테이징 스테이지를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add 슬롯을 통해서 새로 슬롯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슬롯은 말이 슬롯이지 사실은 이 슬롯은 별도의 웹앱과 동일해요. 다만 원 스테이지인 프로덕션과 좀 끈끈하게 연결된 이 웹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기본 생성되는 URL도 보게 되면 원래 이 프로덕션 스테이지가 가지고 있던 URL, 원래 이제 하하YS 01의 웹앱 1.asawebsite.net이라는 이런 주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보게 되면 글자가 좀 작죠. 보게 되면 얘는 지금 서픽스로 뒤에 금방 제가 지정했던 이 슬롯의 이름이 이렇게 뒤에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프로덕션 스테이지의 약간 보조적인 성격의 슬롯이라 보시면 돼요. 동일하게 요것만 봐도 동일하게 이 웹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얘도 컨피그레이션은 기존의 우리 웹앱 1에 있는 것을 클론을 따서 구성하게 될 거고요. 새로운 슬롯을 하나 더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추가하고 나면 이 슬롯은 금방 추가한 스테이징 슬롯은 그 별도의 웹앱이 하나 더 구성이 될 거고요. 동일하게 우리가 앞에 만들었던 이 웹앱과 동일하게 관련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뭐 약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일단 뭐 금방 만들어질 거고요. 새로운 웹앱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뚝딱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제가 시간을 약간 타임을 줄이긴 했습니다. 이렇게 별도의 별도의 슬롯으로 이렇게 스테이징 슬롯이 추가된 걸 볼 수 있고요. 우리 리소스 그룹으로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요. 여기에 금방 우리가 만들었던 기본 있던 웹앱 말고 스테이지로 만든 슬롯을 만들었던 웹앱도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건 제가 리프레시라고 있는데요. 뭐 당할 필요 없이
처음에 이제 만들었을 때 약간 캐시가 좀 늦게 읽어주는 경향이 있으니까 혹이라도 목록이 안 된다고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요. 리프레시를 몇 번 누르시면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징 보면 요게 지금 현재 우리 프로덕션으로 썼던 웹앱이고 요게 스테이징 슬롯으로 구성한 웹앱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신 얘는 얘랑 좀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웹앱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슬롯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거 들어가 보게 되면 동일해요. 웹앱입니다. 웹앱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주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소를 한번 접속해 볼게요. 우리가 앞서 만들었던 웹앱과 동일하게 뭐 빈박스 아무것도 없는 빈박스만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다가 우리는 관련 작업을 하고 여기다가 배포를 진행하고 끝나면 수압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조금 더 프로덕션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동일하게 한번 구성해 보면 웹앱이기 때문에 디플로이먼트 센터에 가서 기본 배포 채널 FTP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로컬 깃을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합니다. 로컬 깃을 구성하게 되면 앞에 우리가 이제 웹앱, 프로덕션용 웹앱과 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제 git 리파지토리를 구성하고 로컬에 클론 따두고 거기다 작업하고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작업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디플로이먼트 이 크레덴셜로 가보게 되면 접속할 수 있는 긴 URL과 크레덴셜 정보가 제공이 될 것 같고요. 요걸로 한번 붙어보도록 할게요. 동일하게 로컬에 아까 앞에 만들었던 요것은 동일한 이름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름을 올드로 좀 바꾸도록 하고요. 해당 위치에서 마찬가지로 cmd로 커맨드를 하나 띄우시고요. 요 위치 git 클론 원격지는 git 클론 주소를 따서 똑같이 git 클론을 진행해서 아까 그 앞에 프로덕셔너로 구성했던 웹앱과 동일한 이름으로 아마 만들어질 거고요. 크리덴셜도 여기 있는 계정으로 동일하게 붙으시고 계정도 붙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그 스테이징 슬롯으로 만든 이 웹앱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당연히 뭐 한 적이 없으니까. 여기에 보시게 되면 안에 아무것도 없을 거고요. 일단은 웹앱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을 거고요. 작업 편집을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어보시도록 합니다. 파일은 우리 앞에 만들었던 새로 만들기 귀찮으니까 default.html 이걸 갖다가 복사해서 여기를 하나 복사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앞에 만들었던 웹앱 말고 스테이징 슬롯으로 만드는 이 웹앱에다가 새로 기본 페이지를 추가했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편집을 3333 구분하기 위해서 아까는 22였죠. 3333으로 하고요. 컨트롤 J로 터미널 열고 지금 변경한 것은 default.html 파일을 추가한 것밖에 없으니까 git commits 하는데 add default.html 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작업을 다 했으니까 기프시로 로컬의 변경사항을 원격지로 업로드하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로컬에서 편집했던 파일이 이번에는 스테이징 슬롯용 웹앱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잠깐 들어가 보게 되면 01번 리소스 그룹에 두 개의 웹앱이 있고요. 현재 얘는 프로덕션용 웹앱이고 얘는 스테이징이다. 현재 우리는 지금 여기다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죠. 얘는 실제 프로덕션으로 배포하기 전에 점검을 하기 위한 용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배포된 걸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엔 아마 3333이 아마 잘 배포가 됐겠죠. 현재 요거는 스테이징용 스테이지고요. 요거는 지금 현재 요거는 프로덕션은 요거다. 그죠? 지금 동일해 보이지만 얘는 2죠. 2이고 주소도 원래 프로덕션용 주소고. 자, 이 스테이징용 스테이지에 배포하고 난 뒤에 점검하는 점검자 그리고 팀장님, 베타 테스터 일부 고객들이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배포해도 좋을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이제 프로덕션과 스테이징을 교환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환하는 기능은 앞에 봤던 이 웹앱 프로덕션 웹앱의 메뉴에 가보시게 되면
여기에 deployment slot이라는 메뉴에 가보시게 되면 여기서 우리 좀 전에 만들었던 스테이징 슬롯, 여기서 스테이징 슬롯과 프로덕션 슬롯의 이 스왑하는 기능이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위치를 체인지 해주는 기능입니다. 스왑을 해보게 되면 소스는 당연히 우리 그 금방 3333을 업데이트했던 스테이지 소스일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바꿀 대상은 프로덕션용으로, 그러니까 실제 개발 작업이 최신 작업했던 그 코드가 담겨 있는 U 버전인 거죠. 요건 9 버전인 거고, 그죠? 그와 체인지 해주는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자, 수압을 진행하게 되면 아래쪽에 시간이 약간 지난 후에 아마 스테이징용 스테이지의 웹앱과 프로덕션용 웹앱이 이제 교체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런 배포 전략을 구성할 때, 디플로이먼트 슬롯도 마찬가지고요. 배포 전략을 구성할 때 우리가 쭉 꼭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반드시 롤백에 대한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배포해놨는데 야, 이 산이 아닌가 보다 라고 하는 사항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반드시 롤백을 위한 환경을 구성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스왑, 우리가 지금 프로덕션과 스테이징을 스왑하는 걸 했는데 반대로 금방 배포했던 이걸 반대로 프로덕션과 다시 스왑하게 되면 롤백을 해두는 그런 시나리오를 자연스럽게 제공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배포가 진행된 스왑이 완료된 것 같고요. 이제 얘는 지금 현재 프로덕션이었잖아요. 둘둘둘. 얘는 새로 고침 누르게 되면 최신 버전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우리 그 스테이지였죠. 다시 이건 프로덕션과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로 바뀌어 있겠죠, 그죠? 만약에 배포하고 난 뒤에, 333 배포하고 난 뒤에 문제가 있어. 그럼 바로 전에 완료했던 이 안정화 버전에 했던 2를 빨리 롤백 해야겠죠. 그럴 경우라면 바로 들어와서 다시 스왑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슬롯은, 디플로이먼트 슬롯은 뭐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선택하시는 SKU에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5개 정도에서 최대한 30개까지 이 슬롯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스테이징 슬롯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데브 스테이지나 QA 스테이지라든가 혹은 중간 보고 스테이지, 베타, 알파 스테이지, 베타 스테이지는 다양한 스테이징을 운영해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지금은 과정 웹앱을 다루고 있어서 웹앱 내에서 이런 수압을 진행하고 작업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Azure DevOps와 같은 DevOps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도구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자동화한다면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의 운영 환경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포탈에서 우리가 웹앱을 한번 만들어 봤다면은 마찬가지로 커맨드 라인에서도 웹앱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클라우드 쉘을 실행시켜서 커맨드 라인에서도 웹앱을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할게요. 클라우드 쉘은 상단에 있는 요거로 접근하면 되겠죠. 클라우드 쉘에 접속해서 저처럼 지금 처음 접속하시는 경우에는 클라우드 쉘을 만들 것을 권고하고 있을 거고요. 아마 만들어줘야겠죠, 당연히. 기본 사용은 공짜고요. 기본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 스토리지 어카운트 생성에 대한 비용만 아주 약간금을 지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저는 크리에이트로 해서 클라우드 쉘 사용을 위한 것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클라우드 쉘이 지금 생성되고 있고요. 시간이 처음 접속하시는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콘솔에 대한 사용은 공짜고요. 콘솔에 대해 저장되는 각종 데이터들, 스크립트라든가 이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저장소에 대한 비용만 아주 약간 지불하면 되는 클라우드, 에즈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클라우드 쉘이고요. 클라우드 쉘에서 기본 배시와 파워쉘 두 개를 지원해 주는데, 저는 일단 왼쪽에서 배시와 파워쉘 두 개를 지원해 주는데요. 저는 파워쉘로 일단 쉘을 바꾸도록 하고요.
뭐 뭐래도 크게 상관없겠지만 이제 우리 파워쉘을 만드는 것도 한번 구동을 해볼 거기 때문에 우선 Azure CLI용 파워쉘용 요 Azure CLI네요. Azure CLI용 커맨드를 먼저 한번 보게 되면 이건 파워쉘 모드에서 해당 git 리파지토리를 구성해 주고요. 그 다음에 뭐 리소스 그룹은 그 다음에 웹앱은 웹앱 2라고 지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01 앱 서비스 플랜 여기에 배랩을 통해서 우리가 생성할 값들에 대한 배랩을 선언해 두고요. 다만 git 리파지토리는 우리 앞서 포털에서 만든 것은 그냥 별다른 저장소 코드 베이스 없이 그냥 생성했는데 요 샘플은 빈 웹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코드 베이스로서 GitHub에 있는 요 코드 굳이 들어가 보진 않겠습니다. 대충 보니까 아마 PHP로 만든 헬로 워드 정도 찍히는 그런 정도의 코드 리파지토리인 것 같아요. 샘플용 요거를 코드 베이스로 해서 우리는 웹앱을 만들 겁니다. 요거는 리소스 그룹은 있으니까 만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웹 서비스 플랜도 있으니까 만들 필요 없을 것 같고 웹앱을 만들고 그리고 코드 베이스로 구성된 예로 그리고 배포하는 것까지 한번 구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금 보고 계신 요 소스는 해당 그 영상 아래쪽에 링크를 담아두고 git 리파지토리에 담아뒀으니까 그냥 퍼가셔서 한번 구동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하실 때 요거 제 이니셜 하하 YSH 요것만 본인 아이디 저거든 테라닌 프로토스로 바꾸셔서 구동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한번 선택 그대로 쭉 끌고서 한번 해보면 우선 베리어블부터 한번 끌어보면 베리어블 그냥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리소스 그룹 만들거나 앱 서비스 플랜 이건 다 필요 없지만 일단 그대로 다 긁어서 구동해 보게 되면 일단 웹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만든 웹앱2라는 이름으로 웹앱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코드 베이스로 구성해뒀던 git 리파지토리의 코드를 기본으로 가동이 되는 웹앱이 생성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일단 웹앱은 구성된 것 같고요. 이제 그 웹앱에 금방 우리가 구성했던 git 리파지토리의 경로의 파일이 배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아마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만들어질 동안 우리 금방 만들었던 웹앱을 우리는 한번 보자면 왼쪽에 리소스 그룹에 보게 되면 금방 01 우리 웹앱2라는 걸 만들었다 그죠? 웹앱1은 이미 앞서 만들어 주신 것 같고 이렇게 웹앱2가 Azure CLI 커맨드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웹앱2도 당연히 웹앱이니까 웹 URL이 존재할 겁니다. 왜냐면 배포까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잘 끝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웹 URL 쪽으로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게 되면 이거 이제 이렇게 PHP 기반의 웹앱이 돌아갈 것으로 추정되는 그 샘플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그 파워쉘로 동일하게 똑같은 거긴 하지만 파워쉘로 동일하게 웹앱을 만들어 보면 똑같이 이번엔 긴 리파지토리로 이건 좀 다른 리파지토리 똑같긴 하지만 다른 리파지토리의 코드를 코드 베이스로 할 거고요. 요거는 01RG 리소스 그룹 1번째 리소스 그룹 그대로 쓸 거고 이건 웹앱 세 번째 웹앱을 구성하게 될 거고 우리 앱 서비스 플랜은 한 개 가지고 지금 다 퉁치고 있죠. 앱 서비스 플랜이라고 하는 서버리스 서버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관리할 필요가 없는 서버를 웹 위에 포털에서 만든 웹앱 하나 금방 만들었던 Azure CLI를 만드는 웹앱 하나 지금 만들려고 하는 파워쉘에서 만드는 웹앱 하나 이 세 개가 한꺼번에 같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로케이션은 이스트 웨스트로 그대로 할 거고요. 리소스 그룹 만들 필요 없고 앱 서비스 플랜도 만들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웹앱 만들고 마찬가지로 위에서 구성했던 이 코드 베이스를 베이스로 서비스 웹앱에 배포하는까지 이렇게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앞서 그 아래쪽 영상 아래쪽에 보면 링크에 있는 GitHub에다가 링크를 담아둘 테니까 혹여 한번 같이 해보실 분들은 코드를 그냥 긁어서 요 하하 YSH란 제 개인 아이디만 본인의 아이디인 저거테란 프로토스로 바꾸셔서 한번 구동해 보시면 그대로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그 파워쉘 스크립트로 지금 웹앱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웹앱이 만들어지고 나면 동일하게 우리가 코드 베이스로 선택했던 이 GitHub에 있는 코드가 배포돼서 구동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웹앱 자체에 대한 특성은 뭐 둘 다 뭐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웹앱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마찬가지로 파워쉘로 만든 웹앱이 아마 구동이 될 것 같고요. 뭐 에즈 CLI 만들든지 뭐 파워 포트에서 만들든지 뭐 그 결과물은 동일하게 될 겁니다. 조금 더 해서 얘기해 보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형식으로 에즈의 리소스나 서비스를 만들더라도 반드시 에즈 리소스 매니저를 통하게 돼 있다는 것도 뭐 더불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배포는 된 것 같고요. 지금 그 앞에 구성했던 코드 베이스, GitHub에 있는 코드 베이스를 통해서 앱이 배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 조금 더 기다리게 되면 아마 제가 지금 영상을 좀 잘라서 그런데 실제 이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습니다.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포가 마무리 될 동안에 우리가 이제 만들어진 것을 좀 보면 우선 웹앱은 만들어졌으니까요. 아직까지 배포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리소스 그룹 01번 리소스 방에 들어가게 되면 세 번째 웹앱인 웹앱 3이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웹앱이기 때문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게 되면 동일하게 웹앱 주소가 따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배포가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도 이 주소로 접속해서 해당 서비스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업 배포까지 지금 처리가 된 것 같고요. 한번 접속해 볼게요. 메시지들은 뭐 의미 있는 내용들은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URL로 지금 세 번째 애저 파워쉘로 모듈로 이제 배포된 해당 웹앱을 한번 동일하게 URL을 접속해 보게 되면 얘는 이제 AS.NET 코어 베이스의 웹앱 샘플이 사용된 웹앱이고요. 뭐 정상적으로 잘 배포되고 구동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입맛에 맞게 뭐 포털에서 배포하거나 혹은 뭐 CLI나 파워쉘을 이용해서 웹앱 만드는 것은 뭐 어려운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에 여러분 입맛에 맞게 뭐 .NET 코어나 자바나 PHP나 파이썬이나 노드나 여러분이 선호하시는 언어 베이스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배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같이 알아봤던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브옵스 파이프라인도 사용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기본으로 구성되는 코드 로컬 깃보다는 뭐 앞에 뭐 살짝 강조해드리겠지만 에즈 데브옵스를 사용하거나 GitHub을 사용하거나 비트버킷을 사용하거나 이런 데브옵스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좀 사용한다면 훨씬 더 아름다운 웹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